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4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지난 3일 이를 전격적으로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미국이 4일 예정됐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지난 3일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휴스턴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 엔진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민간경제사절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구글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 격돌했습니다. 지난 3일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포트나이트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CJ 올리브영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법인 CJ 올리브영 USA를 설립하고 세계 1위 뷰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은 법인 설립과 함께 글로브몰 역량 강화는 물론 미국의 현지 오프라인 매장 1호점 개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 위기에 직면한 코스트코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과의 계약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 내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시간당 $30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 주관 2025년 설 행사가 지난 2월 1일 토요일 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사망한 조종사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속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기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연방기관의 정부 정책에 따라 이메일 서명에서 대명사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여러 부서의 연방 공무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오후 5시 업무 종료 전까지 이메일 서명에서 대명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주 서부 지역의 갑작스러운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미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전격적으로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미국이 4일 예정됐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모두 관세 부과를 일단 극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나 기존 관세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고 밝힌 중국과는 확실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유럽연합 등에 대한 관세 이슈가 남아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한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지난 3일 기준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아메리칸 퍼블릭 미디어의 마켓플레이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연준이 차입 비용을 낮추는데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관세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준의 임무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휴스턴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 엔진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에서 지난 2일 저녁 8시 30분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뉴욕 라과디아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1382편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이륙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이륙 준비를 하던 중 오른쪽 날개 부분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기가 엔진 한 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륙을 중단했다면서 승객들은 전원 무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민간 경제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오는 19일에서 20일 국내 20대 그룹 최고 경영자로 구성된 대미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공언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이번 사절단은 갈라 디너를 포함해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먼저 19일에는 1897년 개관한 의회도서관 토머스 제퍼슨 빌딩에서 양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 나이트 갈라 디너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과 정부 고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금융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유진 파마 교수가 앞으로 10년 안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실상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 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 등에 따르면 파마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암호화폐 교환 매체로서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실질 가치가 없고 매우 가변적인 실질 가치를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다면서 교환 매체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파업 위기에 직면한 코스코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과의 계약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 내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시간당 $30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3월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현재보다 $1 오른 $30 20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매 2년마다 $1씩 추가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임금은 미국 내 소매업체들의 시간당 임금으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워싱턴주 서부 지역의 갑작스러운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애틀 시택공항 활주로에 쌓인 눈과 결빙 상태로 인해 3일 오전 1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61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항공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3일 오전 미국 내 공항 가운데 시택공항이 가장 많은 항공편을 취소했고 이어 LA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시카고 오헤어, 애틀랜타 공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글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맞붙었습니다. 지난 3일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포트나이트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다시 맞붙게 됐는데요. 1심 법원이 구글 앱스토어를 개방하라고 에픽게임즈에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구글이 항소한 것입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1심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J 올리브영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현지 법인 USA를 설립하고 세계 1위 뷰티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올리브영은 법인 설립과 함께 글로브몰 역량 강화는 물론 현지 오프라인 매장 1호점 개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현재 여러 후보 부지를 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글로벌 몰을 통해 누적된 현지 데이터를 국내 옴니채널 성공 공식과 결합해서 다양한 K-뷰티 브랜드와 트렌드를 접목한 매장을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뷰티 시장 규모는 5,700억 달러로 미국 시장이 1,20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 주간 2025년 설 행사가 지난 2월 1일 토요일 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리빗의 흥겨운 상모판국 공연으로 시작했고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설날 아침과 경고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윤태 부이사장의 환영사와 쿡카운티 트레저 마리아 파파스의 축사에 이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들의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또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푸짐한 먹거리 또한 이번 행사의 매력 포인트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지막 순서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손을 맞잡고 둥글게 게임을 했고 시카고에서 나고 자란 2세들은 물론 비한인들에게도 새로운 한국의 놀이를 선보인 만큼 큰 호응과 관심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사망한 조종사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속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를 추모했습니다. 당시 아메리칸 항공을 운항하던 조종사 샘 릴리 씨의 아버지 팀 릴리 씨는 미국 뉴스 채널인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비극적인 상실을 애도하며 아들의 기독교 신앙에서 위로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팀 씨는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친절한 사람이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를 추모했는데요. 샘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서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의 가족에 따르면 샘은 오는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연방기관의 정부 정책에 따라 이메일 서명에서 대명사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여러 부서의 연방 공무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오후 5시 업무 종료 전까지 이메일 서명에서 대명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각 부서의 대명사를 요청하거나 표시하는 모든 이메일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관리국 대행 국장 찰스 에젤은 부서장들에게 2가지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초기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모처럼 따뜻했고 포근한 날씨가 사라지고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한동안은 쌀쌀하고 추운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부터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29도, 밤 최저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